미국 공화당 한석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요. 지 무덤 파기에 여념이 없다. 반갑습니다. 김명은 TV입니다. 자, 이재명이가요, 미국한테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개기는 거 보면 뭘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정말 국제정세 판을 읽지 못한다. 아니면 이 시진핑을 진짜 믿고 있는 것일까?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이란을 보면서 중국이 그렇게 찐찐하게 챙기는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앞에서는 이란 대놓고 돕지 못한다라는 걸 봤으면서도 이 미국한테 개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트럼프 무시하다가요, 제대로 경제 보복 직격탄을 맞을 건데요. 이재명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하늘이 주신 권력이다라고 해서 그게 영원할 것만 같은가 본데요. 택도 아닌 소리죠. 자, 대한민국 좌파리들이 바라고 있는 2026년 미국의 중간 선거 판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좌파 언론들이요, 뭐 아무리 트럼프를 깎아내고 민주당이 우세하다라고 점쳐도요, 실제로 지역구별 지도를 보면요, 답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공화당이요, 하원 과반인 218석까지 딱 한 석이 남아 있습니다. 자, 미 하원 전체 의석수가 433석입니다. 과반은 218석이죠. 자, 그러니까 사진대로다라고 하면요, 공화당이 단 한 석만 더 확보를 해도 과반이 유지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11석 경합지 노란색 보이시죠? 이것을 모두 가져오더라도 218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탄핵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세 협상도 배째라 하고 있고 대놓고 반미하고 있습니다. 택도 아닌 소리죠. 이거는 용기가 아니라 무식한 자살 행위다라는 거죠. 자, 미국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요, 트럼프가 경제에 빠따를 휘두르기 시작하면요, 대한민국 IMF 수준의 암흑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미국의 선거 판세와 이 대한민국의 헛발질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선 구독, 선 좋아요, 후 시청 어떻습니까?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탄압 날로 심해지는데요. 정말 진실을 말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천조국 파랭이가요, 구글 본사, 미국의 본사에 가가지고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구글 코리아가 요딴 식으로 우파 유튜브에 대해서 탄압하고 있는데, 본사 너네들 알아? 안다 라고 하면 이거 문제 있지 않아? 모른다 라고 하면 우리가 알려줄게. 이렇게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대단한 전사죠.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만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미국인으로서 큰 역할을 해주는 천조국 발행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도 한번 보면요, 온통 뻘겋습니다. 공화당입니다. 이거 빨갱이가 아니라 공화당 색깔이다 라는 거죠. 자, 현재 공화당 확정 의석이 217석, 민주당은 207석. 그러니까 이 경합지 11곳 중에 단 한 곳만 공화당이 가지고 와도요, 하원을 완전히 장악하는 겁니다. 자, 207석에서 이 지금 경합지 노란 곳 다 가지고 와야지만 민주당이요, 과반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가능해 보이냐? 택도 아닌 소리다라는 거죠. 미국 언론들도요,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좌파들이 장악한 언론에서 쏟아내고 있는 반 트럼프 선동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어떤 좌파리들은요, 그냥 뭐 미국 좌파 언론이 쏟아내고 있는 반 트럼프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뭐 트럼프 대통령 이번 이란 전쟁 때문에 폭망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보수 진영의 압도적인 지지. 지난해 초에 의회 연설 보셨죠? 전국 지지도가 64%에 달했다라는 거. 실제 민심은요, 이미 트럼프와 공화당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만 아닐 거야 현실 부정을 하고 있고 트럼프와 각을 세우고 있다
라는 거. 결과는 뭐겠습니까? 두드러 맞는 것밖에 없습니다. 경제 보복 아주 무자비하게 경제 보복이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요. 자, 지도 한번 보면요. 미국 영토 대부분 공화당으로 덮여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중부, 남부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멀겋게 보이는데요. 이게 또 약간 실제 의석수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가 넓어도 인구 비례로 이 선거인단이 배정되기 때문에 면적은 좁지만 인구 밀도가 높은 동부와 서부 연안에 그러니까 민주당 강세 지역에 수치상으로는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노란 칸 한번 보시면요. 자, 그런데요, 요 중간중간에 막 끼어 있는 노란 칸들이 11곳입니다. 자, 이 11곳에서 좀 의미 있는 곳을 봐야 되는데, 제일 볼만한 곳이 어디냐면 캘리포니아나 뉴욕인데요. 뉴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공화당 승리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뉴욕입니다. 2026년에 누가 취임을 했냐? 민주 사회주의자. 민주 붙이는 거 보면 딱 빨갱이죠. 맘다니가 이 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부유세 때리고 임대료 동결하고 뭐 버스비 다 무료고 요딴 포퓰리즘 벌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뉴욕 상위 1% 부유층이요. 플로리다, 텍사스 주로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아니 주요 정책들을 보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하죠. 뭐 화수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은 그냥 마구마구 쏟아지나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죠? 뭐 기축통화국 언급하면서 자 이재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당도 고가의 돈이 쌓이면 썩는다 뭐 이따온 소리 했죠. 자 맘다니는요. 노동자 계급을 위한 정의다라고 부르고 있지만 월스트리트를 포함한 경제계는요. 기업과 부유층을 쫓아내고 있는 급진적인 포퓰리즘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들을 보면요. 초고소득 대상 소득세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강화하고요. 보편적 임대료 규제 그리고 공공서비스 확대로 대규모 정부 지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맘다니 취임 이후에 이른바 맘다니 효과다라고 불리는 부유층의 탈뉴욕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뉴욕의 1% 부자가요. 전체 세수의 40%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가 지금 뉴욕의 구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40%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근처 플로리다 또는 텍사스 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휘청한다라는 거죠. 자, 이미 2027년 회계연도 예산에서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연방 차원의 긴급 재정 지원을 공식으로 요청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하겠습니까?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죠. 자,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권, 헤지펀드들이요. 사무실 규모를요. 축소하거나 아니면 본사를요.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업용 부동산까지 휘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물에 막 은행들이 막 꽉 차 있었는데 갑자기 그 은행들이 쏙 빠진다라면 공실되겠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까지도 휘청합니다. 그러니까 뉴욕의 상황은요. 2026년 미국의 중간선거 판세와 직결됩니다. 공화당은요. 뉴욕의 사례를 극단적인 진보 정책이 도시를 어떻게 망가뜨리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보기로 삼고 있다라는 거죠. 뉴욕이 경합지입니다. 뉴욕 인근 지역구들의 표심을요. 공화당으로 돌리고 있는 강력한 무기로 뉴욕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봐봐봐. 뉴욕에 맘다니 오니까 어떻게 돼? 포퓰리즘으로 하면 저렇게 잘 살고 멋지고 삐까뻔쩍한 도시 하나가 완전 시래기가 돼. 어때? 공화당은 일한 만큼 돈 벌고 건강한 경제를 돌릴 수 있어. 민주당은 어때? 저런 거야 민주당이. 이렇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뉴욕만 흔들어도 이 선거 홍보가 된다라는 거죠. 자, 뉴욕시 내에서도요. 만 단위의 급진성에 우려하고 있는 중도파 민주당원들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와, 이 새빨간 거는 도저히 감당 불감당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민주당 지지층이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세는요. 뉴욕주 북부, 그러니까 뉴욕 근처가 공화당이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는 뉴욕 시내 혼란이요. 외곽 지역 유권자들에게 안보와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를 심어준 결과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뉴욕이요, 부유층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를 하겠다라는 맘다니 때문에 세원 읽고 파산할 거다라는 시장의 경고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앙정부에다가 지원을 요청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지원을 줄까 안 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뉴욕의 재정 위기가 올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터진다라는 거죠. 민주당에게는 가장 뼈아픈 약점이 되는 거고, 공화당에게는 어떻게 하원의 과반을 확정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한 기회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의석수 하나만 잡아와도 공화당 과반입니다. 뉴욕주에서 공화당 승리한다라고 하면 이제 게임은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보수주의를 회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꾸로 사회주의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독일도요, 구구 정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도 이제 가리 늦가 정신 차렸죠? 지금 우익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동당이 참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당, 대한민국 상황으로 보면 민주당 좌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판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요,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고 반미 노선을 걷는 순간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고립이다라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자,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에서 제외되고 강력한 무역 제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코스피 7천 이거 박살나는 건 한순간이다라는 거죠. 이미 환율은요 1,470, 80원을 찍은 상황에서 1,500원 돌파는 순식간입니다. 이재명이요 아무리 언론으로 덮는다라고 해도요 IMF 수준의 혼돈은 덮을 수 없다 예견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는요 이재명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트럼프하고 공화당이요 장악할 강력한 미국 앞에 배째라 했다 가는 이재명 대가리 빵꾸 납니다. 자, 대한민국 경제 파멸의 길을 걷기 전에 이재명 이거 끌어내려야지만 대한민국 산다라는 거죠. 이 무능하고 위험한 정권을 끝장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은 그동안에 일궈놨던 이 번영은 한순간에 또 박살이 난다라는 겁니다. 미국 공화당 한석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요. 지 무덤 파기에 여념이 없다라는 것. 원래 오빠 내 맘 몰라가 노답인 거 아시죠? 남의 말 안 듣고요. 논리도 없고요. 오직 자기 생각만이 정답이다라고 감정만 올리고 있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딱 오빠 내 맘 몰라다라는 거죠. 피곤한 이재명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 죽을 판입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입니다. 김영애 TV였습니다.